자, 다음 15번 한번 볼게요. 보상 변화의 응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15번 보시죠. 15번. 자, 보상 변화의 응용 이렇게 했어요. 보상 변화의 응용.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문제 좀 볼게요. 가람 수영장에는 한 달에 5만 원의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될 경우에 매번 입장료를 반액으로 할인을 해주지만 5만 원 내면은 할인을 해준대요. 회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번 정상적인 입장료를 받는데요. 자, 수영을 포함한 여가 활동에 한 달에 20만 원을 배정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자, 소득이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20만 원 현재 이렇게 있는 사람에서 X축에 나와 있는 게 그 수영 관련된 거죠. 수영장 이렇게 있고 X 그리고 이제 YZ는 다른 여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이 될 경우랑 그렇지 않을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번 한번 볼게요. 자, 회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5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되니까 15만 원이 이제 돈에 수중이 남게 되고 근데 갈 때마다 가격 할인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반액으로 할인을 해 주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살짝 거기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이게 X제가 수영 횟수예요. 수영 횟수. 그리고 이제 여기는 Y 이렇게 있어요. 자, 원래 이제 회원이 되지 않게 되면 내가 수영을 안 가게 되면 요 YZ 가격은 암묵적으로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PY는 1이라고 정규화시켜서 가정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예산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PX, 그러니까 하첨자 이때는 빼도 상관없겠죠? X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도 쓸까요? 그리고 Y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예 수영장을 가지 않으면 여기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게 20번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요? 그럼 5만 원 이렇게 내야죠.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 시 예산서는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0만 원에서 5만 원을 뺍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가격을 50% 할인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2분의 1 PX 이렇게 가격이 할인돼요. 그리고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X를 하나도 소비 안 하게 되면 여기가 1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가격 할인해 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자, 두 개 사이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내가 X에다가 여기다가 거기 나와 있는 점 10 거기서 딱 만나요.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대니까 두 개 같은 거 찾아보시면 점점점에서 10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예산선의 형태를 그리세요 하면은 우선 만약에 내가 회원가입 안 하면 예산선이 이거고 회원가입하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에 B번 볼까요? 자, 문제 보시면 회원이 되기 전에 매월 10만 원 이상을 수영에 1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영 횟수가 되게 많은 거죠. 은정이가 회원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B번 한번 잘 보세요. 요걸 그대로 우선 볼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 10번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무차곡선이 있다고 할게요. 너무 밑에 그려서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무차곡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할게요. 얘가 누구라고요? 여기까지 갑시다. 은정. 은정이 이제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있는 것처럼 회원이 되게 되면 얼마의 이득을 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밑에 B번 그림을 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자체가 거기 보시면 여기가 교점보다 오른쪽에 선택하고 있는 거 찾았죠?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회비 없이 할인 없이 선택하게 되면은 거기 여기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횟수가 이제 더 많아지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선택점이 거기 나와 있는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니까
더 많이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 거기 오른쪽에 가보시면 79페이지 가보시면 회비 없이 입장료를 할인받을 경우 증가하는 효용과 그리고 그걸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만 원 이상을 하는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더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이만큼의 더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돈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요걸 기준으로 더 밖으로 가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 할인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선 접하는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거기서 보시면 이제 보상 변화 크기랑 회원이 되었을 때 이득은 회원일 경우 예산선 해서 그 차이만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C번은요, 민수는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할 때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서 그의 최적 선택을 나타내시오. 민수가 수영에 지출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민수는 애시당초 수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C번 같은 경우, 자, 요거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선이 여기 보시면 요렇게 교차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이 얼마라고요? 점점점점에서 10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민수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여기를 선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 원래 10번보다 더 적게 소비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효용이 여기 어딘가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건 달성할 수 없잖아. 당연히 이런 회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할 의사가 없겠죠. 그러니까 민수가 만약에 교점이 10만 원에 해당하는 건데 민수같이 10만 원어치 만약에 수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있고 여기 했을 땐 효용이 감소하니까 선택 안 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약간 응용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차별 곡선과 이렇게 나타내니까 좀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챕터 4장에서는 우리 대체효과, 소득효과, 소비자 잉여해서 수리적인 분석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보상 변화와 등가 변화 이걸 그래프로 얘기하기보다는 수리적으로 간접 효용 함수, 지출 함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